고급지다 여기 되게. 예쁘다. 어우, 무겁스러운데? 앉으세요 여기. 자, 우리 지숙이. 아 네, 아유. 형이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오빠 아예 뺄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재원 씨가 굳이 찝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아 선배님 앉으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이 돼. 선배님 이거. 갑자기 나이 너무 많이 들어 보여. 자, 앉으시고. 네. 어때요? 지난 뭐 한 주 동안 좀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근데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아, 그지요? 나 왜 이렇게 야였어요? 아이고 눈도 캥해요. 사실은 이게 네.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거요? 이 청춘들을 이제 한 주 한 주 만나다 보니까 네.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내가 지금 이게 방송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건 진짜 우리가 하는 지금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청춘들에게는 정말 큰 귀감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보니 네.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 주에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진짜. 나 지금 목소리 깔고 있잖아. 장난 아니야 지금. 내가 방송에서 웬만하면 목소리 안 깔거든. 아, 좋아요. 다시 올라가서 내려주세요. 우리 지숙이가 기가 세요.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아니, 기가 세요. 이게. 지난주부터 느꼈어요. 저도요. 네. 아 제가요? 네, 지숙 씨가 약간 사장님 같다는 느낌. 저도 그 생각 많이 들고 좀 약간 우리가 어느 순간 지숙의 말에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모든 사람들이. 자, 오늘의 해시태그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네. 제가 두 분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뭔데요? 뭐야? 오 약간 되게 멋있었어요. 그거. 약간 뭔가 결제 서류인가요? 저희가 사인해야 되나요 이거? 우리 뭐야? 자기소개서 아니야. 자기소개서죠. 써봤어요? 난 써봤어요. 저는 알바도 많이 해보고 좀 그랬던 편인 것 같아요. 예, 지원 입사도 해보고 저는. 입사를 했다고? 입사도 했어요. 회사에? 예, 회사에. 1년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어디예요? 저는 이제 B사 엔터테인먼트의 엔지니어로. 면접도 본 거예요? 당연하죠. 면접 보고 할 거 다 하고 그동안에 음악 만들었던 거 포트폴리오도 제출을 좀 하고 음악적인 이런 게 있다라고 다 하고 또 알바도 했었고 저는 자기소개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없죠 진짜. 아예 사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있고 일해본 적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저희 되지? 지금 써야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쓰려니까 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저도 사실 이력서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쵸? 네, 이력서를 정말 많이 보는데 우리 중에 받아본 사람 유일하게 보통 앞 한 두 줄에서 정리가 돼요? 결론이 나오더라고. 보통은. 그래요? 근데 사실 왜 우리 요즘에 음악들도 네. 1분 듣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네. 끝장 보죠. 40초, 1분 듣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왜냐면 우리도 음악을 딱 들었을 때 그 40초를 딱 들어보고 네. 뒤에가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라는 아. 느낌이 있잖아요. 윗 문장 초반에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로잡을 수 있느냐. 그럼 저 펜 좀 바꿔주세요. 캘리그라피로 쓰게. 형 거 지금 보니까 첫 문장에 지금 굉장히 호기심 끌었어. 제가 어렸을 때 엄마의 바다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뭐야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아? 뒤에가? 그러네. 이게 도대체 뭘까? 자 드라마를 봤는데 어떡하라고. 이게 되네 이게 확실히. 나도 바꿔야겠다. 첫 오디션 봤을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오. 제가 처음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네. 직장을 구하려고 사실은 일을 구하려고 부인 광고를 이렇게 그쵸. 딱 보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네. 진짜 요만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작은 이렇게 란에 네. 오디션이라고 그냥 딱 써 있어요. 되게 신기하다. 다른 얘기도 없었고 오디션이라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빛이 정말 농담이 아니라 빛이 갑자기 여기서 쫙 야. 그리고 밑에 그냥 번호만 있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네. 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근데 또 누가 받지도 않아.
자동응답기에 그냥 내 소개를 남기면 연락을 주겠대. 약간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네.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건데 헐. 일단 한번 끊었어. 뭔지 왜냐면 내가 몰라요. 뭔 준비. 얘기를 녹음할 생각을 못 하고 네. 전화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끊고 네. 고민을 하다가 이건 어쩔 수 없구나. MSG를 많이 뿌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근데 뿌린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뒤집어 써야겠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제가 그때 이름이 그리고 앤소니였어요. 제 미국 이름이 앤소니예요. 앤소니 씨, 앤소니 씨. 네, 앤소니인데 네. 백마에서 전화하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약간. 자, 안소니 씨, 네. 안소니 씨. 안녕하세요. 앤소니입니다. 일단 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LA에서 춤으로 가장 유명하고 꼭 연락 주십시오. 저를 보시면 100% 제가 보장해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험사예요? 나는 보험사인 줄 알았어. 일단 어차피 블라인드잖아. 그렇죠.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블라인드가 그게 원조네. 여기서부터 블라인드가 원조네. 그렇네. 그때 막 이런 거 없잖아. 영상 통화 안 했으니까. 그리고 하루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 언제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틀 후에 저한테 그분이 이수만 대표님을 소개해주겠다고. 와. 저를 본 적도 없는데. 네. 근데 갑자기 얘기를 끝내고 나니까 뭔가 청춘들에게 MSG를 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아니죠, 거지만 아니죠. 사실 아니죠. 그건 아니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잘 꾸며라 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감과 당당함이 음. 가장 중요하다. 그럼 그거를 좀 쓰세요. 그래. 그거를 좀 쓰세요. 전교 회장. 오호. 잠깐만, 이게 몇 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잘 그러니까, 뺐어. 아니. 첫 내용은 다 똑같아. 나도 그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이거 고등학생 때 학생회장. 오빠도 학생회장에 있었어. 진짜? 근데 저희를 왜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왜 이런 거 왜 시키시는 거예요? 왜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지금 여러분이 쓰신 이 소개서의 네. 이 네. 문제 세 개는 네.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제가 이렇게 세 항목을 가장 많이 쓰이는 세 항목을 추린 건데 이번 주 제가 준비한 해시태그는 바로 네.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면접이 사실 저도 네.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땐 뭐 얼굴을 서로 안 보고 대화 면접을 보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네. 뭐 비슷해요. 이게 기본적인 서류 심사는 하지만 면접 자체에서는 이력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저희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업에 냈을 때 무슨 느낌일까? 저희도 사실 이력서나 이런 자기소개서를 오늘 어떻게 보면 뭐 제대로, 재하 씨는 좀 예. 경험이 있지만 네네네. 저나 네. 지숙 씨는 오늘 처음 써봤잖아요. 네. 자, 청춘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좀 더 확실히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주제에 맞는 오늘 특별 게스트, 정말 특별 게스트. 아 그래 오셨어야 했어요. 우리끼리는 이거 좀 뭐 힘들어 이거. 너무 바쁘신 분인데 진짜요? 정말 특별히 오늘 청춘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이제 누구야?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네. 게스트를 모셔봤는데 든든한 지원군 나와주세요. 와! 어서 와. 어서 와, 와. 어서 와. 아영 씨는 유학 경험도 있으시고 또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기업에 입사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실전 경험이 또 많으신 분이라서 오늘 네.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제 앞에서 좀 하시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세 분이 지금 다 좀 성공적으로 지금 방송 생활을 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적인 연예인이시니까 실제로 매일매일 자기소개서와 이런 평가를 받고 면접을 받고 그거를 통과를 해서 지금 이 자리를 또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확실히 실전 경험은 너무 약한 거예요. 실전 경험이 약하구나. 우리 청춘들의 그런 좀 실질적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을 좀 그렇지. 긁어줘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실전 경험을 좀 공유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사실 미국에서는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써요. 그러니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똑같이 지금 기업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쓰고 그거에 대한 또 평가를 받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그런 경험을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촬영이기는 하지만 제가 덴마크 대기업 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어머. 진짜 덴마크 아니 덴마크. 진짜로 덴마크 혹시 뭐 덴마크. 요구르트 상황은 아니죠? 그거만 얘기했어요. 이제 제가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나운서는 무조건 시험을 거쳐서 그렇죠. 뽑혀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오디션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게 저희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1차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면접 보고 실전 면접 보고 마지막에 임원 면접까지 해갖고 좀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지원을 하면서. 오늘 제대로 모셨네요. 그러니까 예, 대단하신 분을 모셨네요, 진짜. 잠깐만. 왜요? 그러고 보니까 아영 씨가 네. 맞다. 왜요? 보기 출신이시잖아요. 제일 대단한, 네,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죠. 제일 대단한. 어디? 맞아. 그게 사실 진짜 저는 기사를 너무 그쵸? 많이 나와서 네. 저도 사실 이분 너무 누구지? 이러면서 막 찾아봤었거든요. 최고잖아요. 기사를. 진짜 너무 유명하시니까. 하버드 대학. 하버드. 우리가 아는 거 하고. 그 하버드. 하버드. 그 하버드 맞죠? 하버드. 맞습니다. 하버드 네. 실용음악학원 이런 거 말고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진짜로. 도서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맞아. 미국 대학 순위 평가에서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대학 평가에서 하버드대가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말로만 들었지 정말 이곳이 얼마나 치열한 곳인지는 상상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하버드에서도 3학년, 4학년이 되면 취업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해요. 실제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뭐 당연히 많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을 하고 똑같이 어떻게 튀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게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력서에 딱 한 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제가 그 모의 면접을 봤을 때도 이력서를 분명히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쓱 보고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대한 질문을 정말 단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력을 기재하는 난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 중에 딱 일부분이고 뭐 직무와 관련된 일이 학교와 관련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겠지만 정말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면접을 봐 보셨고 네. 또 외국에서도 면접을 한국에서는 하버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러시는 거예요. 눈을 확인했어. 아니 이게 스펠링이 맞는 것인가? 지금 이게 스펠링이 맞는 것인가? 진짜요? 이렇게 좀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확실히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도 네. 한국에서 다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공부하고 어떻게 하버드를 진학할 생각을? 그 면접에서 계속 이런 네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일반 면접관 스타일이구나. 그래, 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직무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답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 나는 이 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질문도 그럼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한번 상황을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요? 한 번만 상황극 좋아해요. 네. 하다가 똑같이 하는 거는 어이구 하버 그러면 고등학교는 우리 아영 씨가 어디서 나오셨나요?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또 대학교를 하버드를 갈 생각을 하셨죠? 제가 유학반에 진학을 해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그때 당시에 욕심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 붙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그때 찾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저한테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요? 하고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칭찬을 살짝 이렇게 좀 띄워놨네. 이 회사가 나에게 준 기회다. 주제가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기업에서 많이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행을 하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 좀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이제 스펙 위주로 채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좀 비용적인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배제를 한 채 지원자의 인성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업무 능력을 위주로 평가를 하는 뭐 학교라든지 네. 뭐 사진, 학점, 맞아요. 업무와 크게 상관없는 그런 지원란을 아예 빼버리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혹시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저기 좀 궁금한 게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블라인드 채용이긴 한데 일단은 뭐 아무것도 없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아니면은 뭐라도 좀 봐야 돼요? 그렇죠. 자기소개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나마 네. 자, 그러면 모두 다 공평하게 네. 기회를 줄 테니 네. 한번 어필을 해봐라.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아,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영 씨가 네. 진짜 냉정한 시선으로 한번 저희의 소개서를 우와.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 첨삭지도 받는 거네요. 첨삭지도. 우와. 그렇죠. 어머. 솔직히 네네. 제가 뭐 누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험이 되죠. 있으니까. 네,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스터디 생각하면 되겠어. 스터디. 스터디 느낌. 네. 스터디장이야. 스터디장. 우리 그럼 만원씩 나 갑자기 걷어줘야 돼. 떨려. 왠지 모르겠는데. 왜 떨리지? 네, 그 아까 작성하신 네. 네. 그 내용을 제가 미리 좀 받았어요 뒤에서. 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토니. 약간. 토니? 아, 잠깐만,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저부터. 그래. 예, 저부터. 알겠습니다. 유재현 씨. 네네. 약간 지금 뭔가 옷 색깔도 그렇고 우리 되게 진짜. 네. 난 오늘 밝은 거 입었을 텐데. 완전. 왜 나도 이런 걸 입어가지고. 어두운 거 입혔지 오늘? 자, 상관없어요. 자기소개서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아, 블라인드잖아. 아, 맞다. 보지 맞아. 유재현 친구예요. 씨의 네. 자기소개서. 자, 첫 번째 항목이 본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벌써 면접 보는 느낌이. 저는 어렸을 때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왔습니다. 웃긴 부분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금수저였어요.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네. 들어보세요. 여기 앞에 문장에서 이렇게 딱 하나 주고 나서 그 뒤에서 이제 호기심을 줬어요. 호기심을 준 거예요. 뭐지? 약간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네.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집안이란 물질적 풍요가 전부가 아닌 정서적인 풍요가 주된 것이라고 이 생각합니다. 말을 쓰기 위해서 앞에다가 저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이게 좋은 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조금 네. 재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냥. 그렇죠. 네네네. 근데 두 번째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초중고 모두 반장과 임원을 역임하였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이 경험들은 저를 책임감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다. 군더더기 없어요. 아 군더더기 많아요. 죄송해요. 이런 반전이 창피해. 사실 내용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겸손한데 자신감이 보여지는데 그래요? 사족이 조금 많은 맞아요. 글이 예. 있어요. 네, 초중고 네. 모두 반장과 임원을 역임하였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예, 예. 물론 너무 대단한 성과이긴 하지만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꽤 있어요. 많아요. 그래요. 이 줄이 나에게 과연 플러스가 될지 네네. 마이너스가 될지는 예. 면접에서 풀어야 되는 건데 일단 이 문장만 봐서는 네네. 그렇게까지 플러스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넘치면은 못 써요. 그러니까 타이핑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글자 수 안에 나를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큰일 났네, 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잠깐 보류를 좀 해볼게요. 그럼- 다음 거 토니. 네. 안소미? 진짜 궁금하다고. 안소미? 되게 기분 이상한 게 왜요? 저 네. 초등학교 때 HT 팬이었거든요. 엄마. 자, 이러면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블라인드 면접이랑 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거 떨린다. 흥분하지 말게 네. H.O.T를 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분이실 경향이 커요. 그러면 H.O.T 혹시 아유 저는 네. 닉네임 다.
H.O.T.G 혹시 아유, 저는 닉네임 다 네. 승호바라기 뭐 이런 걸 했거든요. 승호요 어떡해 안 잠깐만. 진짜. 아 잠깐만. 좋겠다. 또 근데 수고 이러면 많이. 또 오히려 또 이게 환 깨지는 게 아닌가. 아 근데 일단 첫 번째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마의 바다를 보았습니다. 이거 봐 좋다잖아. 아니 좋아서 좋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럼 얘기해 보세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이혼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방황하고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 선입견을 꼭 깨고 싶다. 그래서 아주 작은 약속도 어기지 않으려고 했고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왔으면 지금도 타의 모범이 되는 게 제 생활 신조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게 딱 기승전결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항목은. 엄마의 바다 얘기를 쓴 이유가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유가 있어요. 엄마의 바다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 아니요 없으시죠?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있던 드라마인데 부유하던 가정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자녀들이 방황하면서 비뚤어지는 내용을 이제 담은 내용인데 제가 사실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걸 보는 제 모습이 왜 모든 사람들은 이런 편견을 갖고 있을까라는 그 편견을 굉장히 저는 깨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어디 가서 나쁜 짓 안 하고 그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나는 항상 모범이 돼야 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해야 된다 이 생각을 매일 가지고 살면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제 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혼한 가정이라고 해서 절대 아이들이 잘못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사실 제 자기소개서에 그래서 엄마의 바다 얘기를 쓰게 됐거든요. 네. 사실 재환 씨의 성장 과정은 굉장히 일반적인 거라는 거. 누구나 이거를 누구나 쓸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 근데 토니 씨의 자기소개서 첫 번째 항목은 토니 씨만의 이야기라는 거. 아 그거는 맞네.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난하고 사실 흠잡을 부분은 특히 뭐 딱히 없지만 뭔가 끌리는 거는 토니안의 대답인 거죠. 왜냐면 본인 아니 괜히 말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야 말을 잘하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만의 이야기를 너무 잘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좀 가슴 아픈 약간 약점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담백하게 너무 잘 풀어서 결론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타의 모범이 되는 바람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읽어보신 분 좀 다르네요. 그러네 좀 그래도 뭘 읽었어? 많이 읽어보셨다면서요? 많이 읽으셔서 예 확실히. 근데 그 내용이 느껴지는 게 청춘들도 사실 이걸 읽는 사람을 생각을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사장님이든 뭐든 좀 높은 분이 자기소개서를 이만큼 쌓아놓고 읽는데 재미가 없으면 사실 잘 안 읽게 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만의 이야기, 톡 쏘는 재밌는 부분을 첨가를 해야 된다는 거. 또 좀 중요한 부분인 것 너무 이기적으로 같아요. 쓴 것 같은데. 네, 지숙 씨 거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응. 창피하지 약간 좀. 너무 창피해. 지숙 씨도 성장 과정이 되게 무난한, 무난한 성장 과정이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환 씨랑 비슷해요. 그쵸 동갑이에요. 그렇죠. H.O.T가 아닌데요. 이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사랑에 가득한 부모님의 정직한 가르침 아래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사실 노잼이에요? 저는 삐뚤게 성장했습니다라고 쓸 사람은 그쵸, 그쵸.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난한 부분이 있고 사실 저도 이렇게 썼었어요. 어. 제가 어렸을 때 뭐 어려운 가정에서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썼다가 사실 다 지우게 된 게 제가 제 걸 읽어보고 나서 너무 그래요? 그냥 이런 좀 교과서적인 내용을 좋아하는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죠 있죠. 그냥 그 얘기랑 같았어요. 음원 30초 안에 결정되는 거.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10,000명의 네. 지원자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번쯤은 더 1초라도 관심을 더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오늘 아영 씨가 또 좋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네. 또 네. 이렇게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을
잘 이해를 시켜주셔서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네. 자 그럼 다 함께 우리 모의 면접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우 그러면 진짜 설마 면접관님도 계시고 면접자도 있고 뭐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정말 오늘 아마 네. 깜짝 놀라실 아. 거예요. 또 준비를 또 이렇게 하고 진짜 많이 하셨다는 그 소문이 정말 맞았네 또. 그럼요. 처음 전화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많이 당황하고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올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또 엄마들은 그 아이들의 일에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생각하고 또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사실 나는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러세요. 그러고 편하게만 좀 겁이 났어요. 어떻게 가서 안 간다고 해야 되겠다. 무조건 그랬어요. 가면 또 말을 잘할지도 모르겠고 과연 우리 딸이 내가 물어보는 말에 참 잘하는지 그게 좀 두려웠어요. 잘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취업 준비에 고군분투하는 청춘 세 분을 오늘 네. 모셔보고 네. 면접을 볼 텐데요. 자 이렇게 지금 청춘 세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네. 지금 이제 면접관 분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부터 진행할 면접은 사실 조금 색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이 말 그대로 일단 블라인드 면접이 되겠고 그리고 면접관과 청춘들이 완전히 분리돼서 뭐 절대 마주치지 않는 거죠. 진짜 블라인드네. 그럼 이 상황은 저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은 지금 저희만 보고 있는 거고 또 그냥 얼굴만 마주치지 않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저희가 또 음성 연조까지 해서 난 제가 이렇게 어렵게 보신 또 면접관분들이 자기소개서대로 면접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 청춘 세 분에게는 또 이 성향 및 인성평가 위주의 질문이 주어지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리네요. 저도 왠지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도 크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기다리면서 다들 좀 조용해지고 있잖아요. 괜히 긴장감이 더 생겨서 지금 떨리네요. 저 저분들도 네. 지금 뭐 전혀 미동 하나 없이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수련 받는 것 같아요.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럼 함께 이제 네네.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먼저 지원자 세 분 30초간 자기소개 진행해 주세요. 김진배 씨, 먼저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음보다는 다름을 추구하고 싶은 지원자 김진배입니다. 언젠가 읽은 책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음보다는 다름을 추구하는 이유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야 할 이유다. 그래서 저는 나음보다 다름을 이유로 다름이 더... 이거 다시 해도 되나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네,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선 소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나은 선물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터가 되기 위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긴장은 해서 우리 확실히 이 문장의 짜임새가 있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이동현 씨 소개해 주세요. 네, 동경에서 도전으로 동경에서 도전으로 PD가 되고 싶은 25살 류동현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 저는 우연치 않은 계기로 걸그룹 팬클럽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저의 활동은 단순히 동경을 넘어서 이제는 PD가 되고 싶다는 꿈으로 도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대학 방송국 활동을 시작으로 10번이 넘는 영상 공모전의 도전과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대학 학보사의 수습 영상 부원으로 입사를 해서 언론인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다들 말하는 게 자기소개해보세요인데 이미 모든 게 다 완벽히 짜여져 있어. 내은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 있는 에너자이저 취재기자 지원자인 문혜연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자를 꿈꿔왔습니다. 사건의 현안을 가장 먼저 접하고 그것들을 가장 가까이 조사하면서 어떤 것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자가 생각하는 일을 주로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줄곧 꿈꿔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깊게 통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서 기자의 일을 더욱더 잘 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로서 더군다나 이 기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만류를 했었거든요. 그 자소서를 보면서 말리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잘 지금 차곡차곡 공부해오고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가고 있는데 내가 말려서 들 일이 아니고 어떻게든 참 안전하게 잘 되길 이루어져야 되겠다. 잘 되길 기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세 분 다 자기소개를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건 어떤 것인지 이유와 함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문혜연 씨부터 답변해 주세요. 네.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을 좋아했고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의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 그 관계들이 저의 삶을 다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가꿔 나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했을 때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의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그 행복의 기운은 여러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계속 행복이 전파가 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저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PD란 기획서로 대답을 해야 되고 그 기획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PD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남들과 다른 조금이라도 다른 점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PD로서 세상을 경험을 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경험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김진배 씨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진배 씨는 부모님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와, 이거는 이거 부모님이 어렵다. 어떤 아들이냐고 갑자기? 이거는 솔직할 수밖에 없거든. 말문이 막혔어. 사실 가족 얘기를 하면은 이게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면접할 때 그 정말 이 안에 있는 뭔가 성격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있죠. 이런 맞아요. 질문들이 사실 정말 나를 보여주기에는 되게 맞아. 좋은 질문이 아닐까. 글쎄요. 말썽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고 싶은 거를 고집해서 해왔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에 갈 때도 혹은 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지원했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반대하셨을지 몰라도 항상 저를 응원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왔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분명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사람일까라는 거잖아요. 항상 내 입장에서 부모님만 바라봤지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해서. 유동현 씨, 부모님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부모님한테 이따금씩 찾아오는 그 작은 복권 당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작거나 큰 상을 수상하고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리거나 했을 때 그 부모님의 그 환한 웃음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이따금 찾아오는 작은 복권이라고, 복권 같은 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동현 씨는 자기소개서에 초등학생이었을 당시 IMF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하셨는데요. 그 당시 가족을 지키는 부모님의 노고에서 동현 씨는 어떤 점들을 느끼셨나요? 그 당시 뭐 대부분의 가정이 그랬겠지만 경제 위기가 외환 위기가 찾아오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겼고 아버지가 잠시 집을 떠나셨었는데요. 저희 그 가정 속에서 갈등은 많았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슬픔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고요. 그때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교에서 방송국 생활을 할 때 아니면 다른 대외 활동이나 다른 다른 단체 생활을 할 때 제가 힘들더라도 늘 구성원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하고 썼다는 게 그게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는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그냥 바르기만 남한테 해꾸지 말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도 돌아보고 살아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뭐. 문혜연 씨는 부모님께 어떤 딸인가요? 네, 저는 그냥 부모님께 그저 귀여운 막내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엄청난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언니랑은 13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13년 만에 얻은 아이들인지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도 그 사랑을 정말 많이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더 착하고 더 잘 크는 딸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모님의 사랑을 요즘도 느끼고요. 평소에도 많이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부모님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내딸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실까? 이런 걸 되게 좀 새롭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관해 묻고 싶은데요. 문혜연 씨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서류 지원서를 쓰고 많이 탈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어떤 것을 더 개선해 나가야 될까 하는 시간들이 조금 어렵다면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너무 어렵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이겨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딱 야무지게 그 단점과 장점을 잘 이렇게 잘 얘기한 거. 김진배 씨 답변해 주세요. 취업 준비를 하고 서류를 제출을 하고 나서 탈락했을 때 오는 그 허탈함과 그리고 나서 다음 서류를 준비를 할 때 내가 무엇을 더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모른다는 그리고 또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걸 느낄 때 계속 느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집으로 갈 기회가 자주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집을 갔을 때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버지 친구의 아들분께서 의사가 되셨다고 그 소식을 이제 어머님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괜찮아, 우리 동현이는 PD가 될 거야. 언제 한번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 PD 됐다고 말하는 날이 올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듣고 내색은 안 했지만 방에 오랫동안 좀 혼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면서 저의 꿈을 지원해 주시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다가오는 슬픔이란 부담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었는데요. 우리 동현 친구는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확실히 있네요. 지금도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난 중학교 때 아버님이 요리사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갔을 때 요리사로 일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설거지를 하고 계셨던 거야. 근데 그게 내가 한참 후에 알게 됐는데, 그때 그게 컸어. 그쵸. 그래서 그때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 사실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가 효도해야겠다고. 내가 해야 될 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좀 구체적인 스토리를 얘기하면 좀 더 자신의 얘기가 되지 않나. 다음 질문입니다. 세 분은 당장 현금 5억이 생긴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김진배 씨 답변해 주세요. 당장 현금 5억이 생긴다면 집 사야죠. 집? 네. 깔끔한데? 저도 집. 형은? 나도 건물? 아니 나는 그냥 한 6개월 여행을 갈 것 같아. 여행 좋지. 저는 그럼 부동산 여행을 떠나볼게요. 그냥 일단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재테크 확실하네. 진짜 확실하네. 지수님. 부동산 여행이래. 이모님 잘 지내시나요? 새로운 단어인데. 현금 5억. 일단 저는 재테크를 하겠습니다. 주식을 사거나, 물론 전부는 아니고요. 부모님께 좀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저의 미래를 위한 재테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장비 렌탈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한 10번 정도의 영상 공모전을 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가, 우리가 돈만 많으면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영상 장비 렌탈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당장 5억이 생긴다면은 바로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한 후에 현실성이 있다면 영상 장비 렌탈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5억을 불려서 집을 사고 싶습니다. 나와서 대학교에 올라오면서 자취를 하고 기숙사에 살면서 집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의식주라고 하죠. 인간의 기본적인 갖춰져야 될 것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집이, 평소에는 어렸을 때는 집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살면서 집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안정감을 주고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5억이 생긴다면 열심히 저축을 하거나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열심히 불려서 저만의 집을 갖고 그곳에서 좀 여유 있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스타일이야. 그 5억이 있으면 뭘 할 거냐고 이 질문에 이게 너무나 우리가 기숙사에만 있으라고 그랬었거든요. 방어도 주지 못하니까 기숙사에 있어라 이런 게 너무나 압박을 주지 않았나. 좀 많이 하고자 하는 일도 있을 텐데 거기에 해야겠다는 할 때 부모로서 많이 안타깝고, 집에서는 늘 애기 같고 언제 철이 들을까 철부지 같았는데 여기 와서 얘기하는 들어보니까 좀 똑똑하게 잘한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10년 후 본인이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것 같나요? 먼저 류동현 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10년 후 저의 모습은 어렸을 때는 막연히 PD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방송 현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생각을 또 언제 굳히게 됐냐면은 제가 일주일 전에 그 공영방송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를 인터뷰하러
직접 여의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 회사 앞이라고 하죠. 거기를 지나다니는 PD님들, 뭐 기자님들, 방송 관련자분들 지나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제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나는 뭐가 되더라도 방송 현장에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10년 뒤엔 어떠한 식으로든 방송 현장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좀 좋은 체력을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현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처럼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좀 힘이 좋은 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대답보다는 제가 당당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당당함도 있지만 나 스스로에게 내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10년 동안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그 순간에 나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내 친구 혹은 가족 모두에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 자기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자기가 돼 있을 거라는 말에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뿌듯하다 그럴까? 내가 어떤 직업을 사는 것보다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장소에든지 항상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거는 본인 자신에게 만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저도 기분이 좋고 좀 그런 마음에 좀 뭉클한 것도 있었습니다. 글쎄, 취업문이 참 좁고도 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또 지가 선택하는 게 PD 이런 쪽이라면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해봐라. 못하든 잘하든 다 해볼 건 해보고 부딪혀보고 뭐 안 되면 그때 또 생각하더라도 반듯하게 자기 주관이 있어서 또 나는 참 좋고 고맙네요, 아들한테. 참 경쟁 사이에서 이렇게 공부를 저렇게 해서 이런데 면접에서 저렇게 말도 막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갖고 이렇게 말을 잘했구나 하고 볼 때 애썼다, 너무 힘들구나. 이제 앞으로는 엄마 아빠도 이렇게 압박감을 주는 소리를 안 하고 네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안쓰럽고 딱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 청춘타워 1일 면접관으로 함께했던 신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솔직히 근데 면접 질문들이 좀 너무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렇죠. 좀 곤란한 질문들도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저 말고 또 어떤 분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지, 도대체 이렇게 못된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춘다워 1일 면접관 전영옥입니다. 깜짝 놀랐지. 정말요? 깜짝 놀랐지. 정말요? 진짜? 진짜 대박이다, 엄마의 톤이 아니었는데? 진짜 면접관의 톤이었는데? 정말 힘들었어. 와, 대박이다. 어쩐지 엄마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 큰 거 준비했네. 어머, 소름 돋아라. 자, 두 번째 면접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면접관 양승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면접관 김명숙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면접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면접관 분들과 좀 만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얼굴을 보고 또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닌가? 들어와 주세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수고해주신 면접관 세 분입니다. 아이고 잘했어. 이상한 질문. 엄마가 너무 날카롭지 않았니? 이상한 질문. 뭘 울어? 엄마는 괜찮은데. 응? 언제 왔어? 아침에 왔지. 우리 딸 고생 많아. 열심히. 아이고. 근데 세 분 어떠셨어요? 면접관이 우리 엄마였다라는 얘기 딱 들었을 때 첫 느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목 태올라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이고 눈시울이 어떻게 붉어요. 원래 세상에. 눈물이 없는데. 네.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 고생해서 이렇게 준비한 모습을 실제로 보시니까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두 분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희 아들은 지금 나쁘게 말하면 백수고 좋게 말하면 지금 취준생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안타까웠던 게 너무 좌절감을 많이 맛봐서 그런지 좀 자신감이 많이 결여돼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면접관이 원하는 그런 대답들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좀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지금은 고달픈 청년이지만 미래가 밝잖아요. 희망이 있고 예 부푼 꿈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분명 밝을 거라 생각이 돼서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꿋꿋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어머님한테 배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 톤부터 저는 면접을 진짜 보시는 분 같은 느낌이 포스가 있어서 맞아요. 진짜. 앞으로 좀 조언을 어머님께 얻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 진짜 어머니. 진짜 이게 실제 사항이라면 어느 면접관이 보시더라도 이 새 청년들, 이 따님은 이게 스카우트 뽑혀갈 정도로 다들 훌륭하게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아직 경험도 없고 이제 초년생들인데 한 계통 계신 분들은 세서 좀 많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지금 진짜 상사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선배가 됐을 때 어머님들 보실 때 다 보시면 알겠지만 평소에 얘기할 때 말 그렇게 잘하는 아들 딸 맞죠 솔직히 말 아주 잘할 텐데 딱 면접 보니까 굉장히 떨잖아요. 이런 모습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좀? 안타깝고 많이 애쓰고 그렇죠.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멀리 있어가지고 항상 걱정했는데 아, 참 잘하고 있구나.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엄마 욕심으로는 그 자기 내면의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머님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얼마나 좀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좀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맞아요. 또 우리 청춘들한테도 참 좋은 것 같은 게 이게 면접할 때 가끔 떨 때 내가 맞는 대답을 한 건지 틀린 대답을 한 건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면접을 또 모의 면접을 어머님과 봐봤으니까 틀린 대답은 없고 저 반대편에 뭔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은 실전 경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머니랑 가끔 싸울 때도 있고 뭐 언쟁도 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와, 나는 세상에서 엄마 앞에서만큼 말을 제일 잘해. 이거 다들 약간 공감하죠. 나중에 진짜 좀 갔을 때, 면접 갔을 때 딱 엄마다. 왜냐면 누군가의 엄마 아빠일 테니까 진짜로. 네. 그래서 생각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면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부모님들이 해주셨던 말들을 좀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면접관님들도 누군가의 아버지들이고 어머니들이고. 마음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 내가 진짜 잘할게 라고 말하고 싶네요. 진짜.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이뤄서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남들 앞에서 우리 아들 뭐 PD 됐다, 방송에서 일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날을 최대한 빨리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어머님들 그리고 또 우리 청춘 여러분 그리고 또 아영 씨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청춘 여러분들께 이 경험을 통해서 좀 새로운 희망과 좀 힘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진짜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잘했어요. 나 오늘 좀 사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또 좋으니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 주씩 책임지기로 했던 이제 청춘 쉼표 프로젝트가 드디어 이제 이번 주로 끝이 났네요. 아쉬워요. 하지만 또 우리에게 마지막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저희 마무리로 우리의 힘을 가득 담은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그렇죠. 자, 청춘 쉼표 프로젝트 청춘자 어색해. What can I say when I can't find the words to possibly explain what I'm feeling inside? I tried to believe, my hope kept fading every day that passed me by. And then you came in my life of what the gift of pure love.